유리식부터 갈게요. 유리식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게. 자, 유리식이라는 거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할 수 있다.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자, 유리식 가겠습니다. 자, 유리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유리식이라는 의미가. 유리식.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의미 자체는 그냥 유리수로 된 식을 얘기해요. 그냥 유리수로 된 식. 그냥 기본적으로 유리식이 그냥 유리수로 된 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리식이라는 게 그러면 유리수로 된 식을 말하는 거니까 유리수라는 건 뭐죠?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 그렇지. 실수의 범위에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이거 대문자로 씁시다, 그러면.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면 얘를 그냥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분수 표현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 적용한다면 유리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수로 된 식을 얘기합니다. 분수로 된 식. 자,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중3 애들한테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얘는 다항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다항식. 그리고 분수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항식과 분수식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수식, 분모에 문자가 없으면 다항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3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분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게 다항식입니다. 분수식, 유리식을 만든 거. 다음 분수식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분의 x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거 맞죠? 분모에 뭐가 있죠? 문자가 있죠. 문자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차이 명확하죠? 분모에 문자가 없으면 다항식,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수식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뭡니까? 3차, 4차, 5차 이런 거 있죠? 다 다항식입니다. 방정식을 때 배웠던 것들 있죠? 다 다항식이고요. 분수식을 이제 2학기 때, 2차 고사 때 범위에서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되겠습니다. 어쨌든 분수식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유리수의 성질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특수한 형태부터 가겠습니다. 자, 특수한 형태 유리식인데 이거는 좀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가겠습니다. 형태의 유리식.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안 배웠지만 이번에 연초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도 이 특수한 형태 유리식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의 12번 문제가 바로 이 아이를 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근데 안 배웠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았으면 조금 더 얘 유리식이네 라고 알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중3 때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확인해 볼 건데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자, 분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의 특성은 뭐냐면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자, 분리형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겠죠? 뭐 하라는 걸까요? 네, 분리시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4를 더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분모, 분자는 차수가 어떤가요? 1차, 1차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분리형에 해당됩니다. 분리형에 해당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분리를 시킬 건데,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분리를 어떻게 시키냐면, 분모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분리를 시킨다는 의미는요, 이 분자의 문자를 사라지게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잘 봐.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그럼 봐봐. 분모의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분모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그대로 x 플러스를 그대로 씁니다. 이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에 그냥 1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2였으면
2를 곱해서 개수 맞춥니다. 근데 지금 개수 1이니까 그대로 1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뒤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더하면 x 플러스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일단 먼저 분모를 그대로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모를 그대로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뒤에 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분모를 써줍니다. 근데 개수가 여도 마찬가지 1이죠? 그럼 그대로 1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가 붙어야 되죠? 그럼 뒤에 얼마 더해줘야 돼요? 네, 플러스 5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분자는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이 숫자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분모랑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쌤이 L을 썼을까요? 네,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분모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요. 분수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따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더하기 x 마이너스 1부터는 뒤에 것부터 쓴 겁니다. 지금 순서 1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 두 아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자기 자신을 약분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아, 쏘리 반대로 썼네. 쏘리. 어쩔지 뭐가 이상했네. 오케이. 이거죠. 쏘리 반대로 썼군요. 이건 제대로 썼고, 그치? x 빼기 1분의 5 맞습니까? 쏘리 반대로 썼네. 맞죠? 약분돼서 1 되고 얘는 분자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줬고, 얘도 약분돼서 사라졌고 1 됐고 얘 그대로 쓰니까 5 남은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원리 이해됩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5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리형이라고 부릅니다. 분리형. 이해됩니까? 이거 분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굳이 이렇게 분리형을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분리를 해야만 뭔가 규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분리형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리형이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분리형 이런 말이. 자, 결합형이 있습니다. 결합형. 결합형 풀게 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결합형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적당하게 2개씩 묶으면 돼요. 적당히 2개씩 묶는 거 말하는 겁니다. 2개씩 묶기. 그냥 적당히 2개씩 묶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2개씩 묶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묶을 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적당히 묶어줬습니다. 자, 질문. 쌤, 왜 이렇게 묶었을까요? 네, 순서대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x 값을 대입했을 때 1 대입하고 2는 순서대로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에서 분리형, 결합형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 특정한 규칙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뭔가 깔끔하게 딱딱딱 이루어지거든. 알겠지? 실제로 분리형과 결합형은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보니까 뭐지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거는 바로 오늘 지금 필기할 3번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부분분수는 시험에 단골로 나온 아이입니다. 부분분수. 이 아이는 시험에 단골 출제입니다. 단골 출제. 그리고 고3, 고2,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극한 배우거나 할 때, 수열 배울 때도 자주 나오고요. 자, 얘는 부분분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 꼴이. 자, 분모의 인수가 반드시 2개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얘가 숫자든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꼴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나요? 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과정을 유도하는 증명하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공식만 외워서 쓰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유도하는 과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쭉 나열해봤더니 이런 규칙을 가지더라 하면서 나왔던 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공식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고생했다.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블라블라블라 9 곱하기 10분의 1. 얘 얼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자, 이 아이 통분해서 구하는 순간 대참사가 납니다. 절대 못 구합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 10분 안에 못 풉니다. 무슨 말 곱하기 다 해서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다 통분해서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이거. 자, 물어볼게요.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둬봐요. 자, 그러면 이거 부분수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식 그대로 해볼게요. B 빼기 A죠? 빼면 얼마입니까 얘? 1 나오죠? 얘도 빼면 얼마 나와요? 1. 얘도 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시킨 대로 한번 써볼게. 그럼 1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 맞나 안 맞나? 공식 그대로 쓴 거다 현준아. 집중해야 돼. 공식 별거 쓴 게 없어. 그냥 따로따로 분수 쓴 거다 지금. 맞지? 선생님 공식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따라와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할게. 2 빼기 1분의 1에 맞습니까? 얘는 3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습니까? 다음 4 빼기 3분의 1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계속 나왔겠죠? 그래서 10 빼기 9분의 1에 19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건 다 1이죠? 그럼 선생님 쭉 나열해보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블라블라블라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맞을까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달아 사라지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규칙이 생겨버리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1 빼기 10분의 1이 남아서 10분의 9라고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입니다. 자, 고2 때는 얘를 아주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이거 막 무한대까지 보내버려요. 그럼 특정한 규칙을 가진 것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뭐 무한대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특수한 규칙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부분분수는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나만 더 적어주겠습니다. 뭘 적어줄 거냐면 3개짜리 부분분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출제될 때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이 아이 공식 이렇게 됩니다. 처음과 끝을 빼주시고요. 2개씩 갑니다. A, B분의 1 빼기 BC분의 1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이건 3개짜리 공식이에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적어주는 겁니다. 자, 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를 하나로 보면 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씩 더 쉽게 얘 그럼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라고 보고 얘를 한 묶음으로 봐봐. 그러면 B분의 1 곱하기 AC분의 1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거 부분수 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B분의 1 곱하기 AC분의 1로 분리를 해요. 그럼 얘는 부분수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B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C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C분의 1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안쪽에다가 분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C 빼기 A분의 1에 AB분의 1 빼기 BC분의 1 봐요. 공식 또 그대로 나왔죠? 실제로 뭡니까? 원래 배웠던 부분분수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 원래 부분분수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원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개짜리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어쨌든 유도하는 과정까지 몰라도 돼. 어쨌든 쓸 줄만 알면 됩니다. 자 마지막 번분수식입니다. 네 번째. 근데 번분수는 이번에 교육과정에 좀 빠졌긴 빠졌던데 그건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학교 책마다는 뭐 안 나오는 책들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설명할게요. 번분수식이 있습니다. 자 번분수는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우리 중2 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번분수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꼴을 번분수라고 합니다.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걸 뭐라 부른다? 번분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번분수식 만드는 건데 뭐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요. x 빼기 x분의 1분의 x분의 x 빼기 1이죠? 봐,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 상태로는 어떤 것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번분수는요. 안에 거 곱한 게 분모, 밖에 거 곱한 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가 되는 i거든요. 공식 자체가. 오케이, 이해되니?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 됩니다. 통분. 자, 통분합니다. 그럼 x분의 얼마가 됩니까? x제곱 빼기 1 맞습니까? 분의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미 통분되어 있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네. x 빼기 1 맞습니까? 얘는 이미 통분되어 있는 상태네. 그치? 자, 뭐 할까? 안에 거 곱한 게 분모, 밖에 거 곱한 게 분자. 맞습니까? 밑에 거 같은 거예요. 통분. 얘 x 만들려면 어떻게 되노? 이 사람은 분모 x를 만들면 x 제곱에 대한 약분해서 다시 돌아올까 얘가. 분모 분자 x 곱한 거 아닙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해서 곱하기 한 겁니다. x분의 x제곱. 이해됐죠? 동분할 때 과정. 그러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러면 x 약분되는 거 맞죠? 여기도 약분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죠. 이게 바로 번분수입니다. 뭘 이해됐습니까? 번분수까지. 이게 바로 번분수식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필기하고 또 다음 거 중요한 거 비례식이 있으니까 또 이어갈게요. 자, 이제 또 다음 넘어가서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거 비례식 한번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건데. 자, 비례식이라는 것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봅니다. 자, 비례식 볼게요. 비례식. 자, 비례식에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봐야 되는데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뭐 하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저분 맞죠? 그럼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다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분의 B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D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이거 뭡니까? 비율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똑같은 비율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두 개 B분의 A는 D분의 C가 돼도 됩니다. 어쨌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얘가 봐봐요. 두 개의 값이 같다고 돼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은데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준다는 겁니까? K라고 설정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책처럼 할까요? 책은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B분의 1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가 돼요? BK. C는 얼마가 됩니까? DK가 되죠? 맞습니까? 분모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다 해서 B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얘다 해서 C는 DK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비례식 성질인데 자,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문자 통일입니다.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문자 통일. 왜 문자 통일이 중요할까요? 문자가 통일되는 순간 분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자꾸. 우리 고1 1학기 때 할 때 막 했었잖아. 우리 막 분모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뭐 블라블라블라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 이거 다 했더니
5K분의 10K 나왔네? 약분해서 2다. 맞아 안 맞아? 문자가 통일돼 ABC라고 나와있지만 문자가 K로 다 통일되는 순간 약분해서 값을 2라는 걸 구했잖아. 마찬가지야. 비례식의 핵심이 뭐였다? 문자 통일이다. 문자 통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문제를 들어봐야지 또 이해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x 대 y 대 z가 3대 4대 5였다 하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구하시오 했어. 이렇게. 자,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니? 자, 첫 번째 포인트 뭘까? x, y, z 값은 못 구하구나. 맞아, 맞아. 실제 값을 못 구한다. 이 소리야. 선생님 말하는 값을 못 구한다는 게. 비례식 돌롱 x 대 y, z가 3대 4대 5라는 거 가지고 x, y, z 값 어떻게 구하나? 맞나, 맞나? 하지만 실제 값은 구할 수 없지.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노? 봐봐. 원래 x, y, z라는 건 실제로 값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이 아이를 약분했더니 3대 4대 5가 나왔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약분한 값을 알면 원래 수를 돌릴 수 있지. 그럼 그 약분한 값을 뭐라고 줄까? K라고 주는 거야. 맞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줄 수 있노? X를 뭐라고 두면 되노? 3K, Y는 4K, Z는 5K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정한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다 대입을 해주면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나 안 되나? 되잖아. 그래서 약분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노? 대입하면? 이걸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노? 9K제곱 맞나? 16K제곱 25K제곱 분의 9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25K제곱 맞나?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50K제곱 맞나? 분의 어떻게 되노? 이 대선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7K지? 자, 마이너스 7 빼주면 얼마가 되노? 10 얼마고? 8K제곱 맞나? 그럼 K제곱 약분되고 약분하면 25분의 9 맞나? 네, 답 25분의 9입니다. 이렇게. 뭐야? 문자 통일을 하니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맞죠? 핵심이 뭐였다? 문자 통일이었다. 맞습니까?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자 숨겨놓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2분의 x 플러스 y 대 13분의 y 플러스 z가 같고 얘가 5분의 z 플러스 x와 같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때 x 대 y 대 z를 구하세요 했어요. b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세 개의 식이 같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지금 이 세 개의 식이 같은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식이 얼마를 가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 아는데 무슨 값을 가지는지 모르지? 그럼 이 아이를 우리 K라고 둬보자. 얼마인지 모르니까. 왜 K라고 뒀겠습니까? 네, 문자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자 통일하려고. 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얼마가 나옵니까? 12K 나오죠? 다음 Y 플러스 Z 얼마 나옵니까? 13K 나오죠? Z 플러스 X 얼마 나옵니까? 5K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문자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세 개의 식을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 다 두 개씩 나오지 않나요? 이게 얼마였다? 30K.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나옵니까? 네, 15K 나옵니다. 끝났네,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Z가 얼마 나옵니까? 3K 나오죠? 맞습니까? 다음, Y 플러스 Z가 13K면 X 얼마 나옵니까? 2K 나오죠? 그리고 Y는요, 마지막 거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10K 나오죠? 동기가 따라와야 돼. 멍 때리면 안 된다. 넣은 거 여기 그대로씩. 그러면 이 B를 세우면 어떻게 해놓? X 대 Y 대 Z는 얼마가 나오노? 2K 대 10K 대 3K 아니가? 약분하면 몇 대 몇 대면 2대 10대 3바. K는 공통문자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2대 10대 3 이렇게 정답 나오게 됩니다. 즉 비례식의 핵심은 뭐였다는 겁니까? 문자 통일. 문자 통일해서 결국 날리겠다는 소리야. 맞아 안 맞아?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주면 비례식 문제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까지가 유리식 필기 전체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들어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풀어보는 건 너희들이 하고. 자, 유리식의 4칙 연산입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자, 이거 어떻게 할 거? 1번부터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 일단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이러면 이거 분리형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할까?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이거 아까 우리 막 정수로 분리했던 분리형이 아닙니다. 지금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클 때만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2, 1. 그 다음 어떻게 되노? 5, 2 아니가만? 2 안 되네. 2, 5나? 안 되네. 얼마 해야 되노? 2, 1.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얼마 해야 됩니까? 5. 아닌데? 2, 1이면 10이랑, 아닌데 10도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네? 맞죠? 인수분해 안 되나 였네? 그럼 얘만 합시다. 뭐 어떻게 할까요?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맞습니까?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네요? 그 다음은요? 근데 또 희한하네. 얘 두 개 보자. 어때? 이거 두 개 곱하면 누가 나오나? 얘가 나오지? 그거 뭐하란 소리고? 얘 난독으로 두고 얘 두 개 통분하란 소리지. 맞나 안 맞나?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유리함수보다 유리식을 더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봐봐. 얘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 안 됐지? 생 그대로 뒀어 지금. 그래서 얘 3차식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했는 거 그대로 썼다. 근데 봐봐. 얘 그대로 있고 여기 그대로 있대가 맞나? 그럼 이거 두 개 통분해서 곱하면 분모 똑같아지나 안 똑같아지나? 분모가 똑같아지면 두 분수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지지. 분모가 똑같으면. 자, 그럼 이거 통분한다.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분의 어떻게 되노? 얘 그대로 곱하기 하니까 여기 올라가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대로 올라가지? 얘 올라간다 그치?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에 x 빼기 3 x 빼기 2가 된다. 여기 이거 곱하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맞나? 그럼 빼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맞나? 오케이 됐고. 자 그러면 계산이 되고 사라지지 이렇게? 얼마가 되노? 7x 마이너스 2 맞나?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쏘리 맞아 플러스 6이네. 그럼 10이네 맞지? 됐지? 아닌데? 빼기 분배한 거잖아. 네. 마이너스 6 맞네 그치? 쏘리. 맞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빼기 분배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분모는 그대로 써주시고 분자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의 제곱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4x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8 맞습니까? 맞나? 그럼 어떻게 할거? 2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나? 약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샥. 그럼 얼마가 됩니까? x 빼기 2분의 2가 답이 된다. 지금 현준이 지금 맨날 나갔지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유리함수 무리함수보다 애들이 유리식 문제가 나오면 시험이 나오면 이게 많이 틀린다 실제로.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였던 거고? 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 아이와 똑같았다는 거다. 맞나 안 맞나? 그럼 얘 그대로 두고 이 두 아이만 어떻게 하라는 소리고? 통분을 하라는 소리다. 통분 못하면 큰일이다. 지금 고2이다. 고2인데 통분 못한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된다. 통분 어떻게 하노? 이거 두 개 곱할 때 얘를
분모 분자 그냥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간 거다 이 아이 지금 요 위로. 이 식에 얼마 곱해줘야 되노? x 빼기 2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x 빼기 2를 곱해준 거다. 곱해준 다음에 빼기 분배해서 얘가 나온 거야. 계산해서 7x 빼기 2가 나온 거고, 분모가 같으니까 더하기 할 수 있지. 그래서 분자끼리 더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두 개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2를 묶어냈더니 똑같은 식이 나와서 약분한 거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가 나와서 x 빼기 2분의 2가 나온 거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이 나온다. 이거 객관식 문제 뭐 2, 3번 중에 나온다 이거. 알겠니? 할 수 있어야 된다. 꼭 다시 스스로 연습해서 풀어봐. 시험이 나온다 했다. 비교적 얘는 좀 쉽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곱하기가 나와 있으면 좀 쉽다. 근데 곱하기가 아닐 때가 좀 까다로운 거지. 자, 얘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x 플러스 2 맞습니까? 얘는 x 빼기 1,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3, x 빼기 1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약분, 약분. 그 다음 마이너스 약분이 되지? 벌써 약분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수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가능하죠? 맞습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모른다 만든다.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다 이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쓰다고 해서 감정시키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마무리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죠. 지수끼리 합칠 수 있으니까. 다음 얘도 어떻게 할까요? 3번. 자, 3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찬가지 인수분해 합니다. 자, 인수분해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분해. 얘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얘가 관건이네. 얘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공통인수 이렇게 있네. 맞죠? 항이 4개짜리는 2개, 2개 또는 3개, 1개로 인수분해를 하죠. 3개, 1개가 될 때는 3개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완전 제곱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개, 2개 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x 묶어내면 x 플러스 z 맞습니까? 다음 얘는 마이너스 y 묶어내면 x 플러스 z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통인수 묶어내면 x 플러스 z 묶어내면 x 빼기 y가 남죠? 분의 x 플러스 y, x 빼기 y.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z만 살아남습니다. 자, 곱하기 얘 나누기 역수되죠? x 플러스 z분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 이 아이 인수분해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플러스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생각 안 나면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까먹었으면 빨리 복습해서 공식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약분되겠죠 이렇게. x 플러스 y도 약분되죠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1학기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생각이 안 나면 문제 못 풉니다. 인수분해 공식 기억 안 나면 못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수분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필수제 2번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x는 1이 아니고 x가 2이 아니고 모든 시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a, b 구하라 했죠. 자, 이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이건 좀 잘 들어야 된다.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x-1, x-2분의 3x가 나온다. 그쵸?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분리가 됐죠.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분자에 x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분분수가 아닙니다. 애들이 무조건 곱하기 나와 있으면 이거 부분분수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부분분수는 분자가 상수만 돼야 돼요. 얘 부분분수 아닙니다. 즉 분리 못합니다. 그럼 봐봐.
이 두 아이를 통분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 두 개 통분합니다. 그러면 x-1분의 x 빼기 2 하면 a에 얼마 곱해줘야 되죠? x 빼기 2를 곱해줘야 되죠. 다음 b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 x-1을 곱해줘야 되지? 예, 이렇게 곱해지니까 눈 초점 잡습니다. 분배합니다. ax 빼기 2a 플러스 bx 빼기 2b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 동료한끼리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나온다. 맞습니까? 자, 이때 얘랑 비교해야 되잖아. 얘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b 얼마 나와야 돼요? 얘 상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얼마였다는 거야? 0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플러스 b가 3인 거랑 마이너스 2a 빼기 b가 0이다 해서 두 개 뭐합니까? 연립해서 구하면 답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뭐 하면 돼? 그냥 쉽게 통분해서 동량 정리한 게 원래 식이랑 똑같다 해서 풀면 끝나는 문제인 거지. 연립방정식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식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소. 자, 얘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열심히 필기했던 뭡니까? 분리형이죠. 분리형 맞습니까? 왜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거는 좀 해볼게요. 왜냐면 너희들이 혼자 해보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풀어준 문제도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일 되면 하나 다 까먹어서 좀 모르겠다는 말 나옵니다. 자, 갑니다. 얘부터 갈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분리형은 무조건 분모에 있는 이 식 인수를 그대로 분자로 올리라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얼마 필요하노 얘? x가 필요하지. 왜? x제곱이니까 맞나 안 맞나? 그럼 분배하면 이거 어떻게 되노? x제곱 플러스 x 아니가? 그럼 얼마 필요하노? 네,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빼기 x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 똑같이 x 빼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 제곱이니까 얼마 곱해줘야 돼? x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지 얼마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하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노 이제? 약분하는 거지?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노? x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맞나? 됐고 빼기 뒤에 거 약분하면 얼마가 되노? x 그 다음 뒤에 거 x 마이너스 1분의 2 맞나? 자, 이거 뒤에 거 빼기 분배하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맞나? 맞습니까? 빼기 분배하면 자, x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이렇게 그럼 끝났네.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네, 2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뭐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네, 통분까지 해준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를 통분까지 해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통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 가볼게요. 2번 4개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분리형을 되게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분리형. 애들이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선생님 무조건 뭐 하라 했어? 분모의 인수를 그대로 올리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럼 얼마 필요해? 플러스 2 필요하지? 다음 빼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그대로 써. 얼마 필요해? 플러스 2 필요하지? 3 나와야 되니까 빼기 밖에 있어 일단은 지금은. 자, 빼기 x 빼기 3분의 x 빼기 3이면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 필요하지? 다음 마지막 플러스 x 빼기 4분의 x 빼기 4에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 필요하지? 됐어. 자, 간다. 약분하면 어떻게 되노? 1 플러스 x분의 2 맞나? 자, 빼기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되노?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맞나? 다음 빼기 얘 하면 1 마이너스 x 빼기 3분의 2 맞나? 맞지? 잘 따라와야 돼 현준아. 마지막 1 빼기 x 빼기 4분의 2 맞습니까? 예, 약분돼서 다 1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약분돼서 다 1이 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노? 1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이렇게 사라지지. 이렇게 또 맞나? 동계 맞나 안 맞나? 그럼 쓰면 어떻게 되노 이제? x분의 2 빼기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x 빼기 3분의 2 빼기 x 빼기 4분의 2 맞나 안 맞나? 맞죠? 그 모두 뭘 가지고 있노? 2를 가지고 있지? 그럼 2를 뽑아내도 되고. 근데 봐봐, 잘 봐. 이제부터 잘 봐야 된다. 자, 정리했더니 식이 총 몇 개 나왔노, 우리 항이? 4개 나왔지? 자, 항이 4개 나왔을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노? 결합형 뭡니까? 적당한 거 2개 묶었지, 맞아, 안 맞아? 얘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거 2개 묶어주면 된다. 선생님, 꼭 이렇게 묶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뭐 적당한 거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묶어가 순서대로 갈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 x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 빼기 2x 나옵니다. 그럼 약분하면 빼주면 2가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거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에 x 빼기 4입니다. 분의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빼기 8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그럼 2x 사라지네요. 또 맞습니까? 그 얼마가 나요?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통분합니다. 최종적으로 통분합니다. x에 x 플러스 1, x 빼기 3, x 빼기 4분의 자 2만 곱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 그럼 2에 x 빼기 3, x 빼기 4 마이너스 2에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준 거야 지금 통분하려고. 통분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곱해준 거야 지금 통분하려고. 알겠니? 동규야 이해해야 된다. 그치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나 이제 그냥 분자 쭉 전개해서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분모 그대로 쓰고 얘 분비하면 어떻게 되노?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아니가? 2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맞나? 그럼 2x제곱 사라지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면 16만 되나 안 되나? 답이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분모까지 써주면 이를 마이너스 8만 묶어준 건 실제로 분배하면 똑같지? 여기서까지 더 묶어줄 필요는 없다. 이제 책은 더 깔끔하게 쓰라고 쓴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만 써도 답이다. 봐. 식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해?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어쨌든 뭐 사실 쉽게 이게 노가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한 1, 2번쯤에 잘 나옵니다. 왜? 노가다 해서 풀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요리식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형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잘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분리형이랑 부분 분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분리형은 지금 나오는 여기 분리형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부분 분수는 심화 유형 문제와 결합돼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부분 분수의 변형 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본 분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부분 분수의 변형입니다. 자, 선생님 그때 핵심이 뭐라고 했어? 부분 분수라는 아이는 a, b분의 1이 돼야 되고 얘를 b 빼기 a분의 1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한다고 했어. 맞지? 자, 분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선생님이? 상수가 돼야 돼. 숫자가 되는 건 상관없어. 어쨌든 상수가 돼야 돼. 아까 선생님이 x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 분수 아니라고 했었지, 그치?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곱하기 나와 있는데 다 2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떡할까? 2를 뽑아내면 됩니다. 전체 2를 뽑아냅니다. 자, 이거 2개 빼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또 난리 났다. 눈 난리 났다, 지금. 지금 이거잖아. 부분분수 혹시 그대로 쓰면. 맞나, 안 맞나? 이거 빼면 얼마 나오네, 이거? 2지? 약분 되나, 안 되나? 그럼 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실제로는. 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노?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맞나 안 맞나?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이었다는 거지? 원래는 이 앞에 2분의 1이 붙는데 이 2랑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지 지금 맞나? 자 어떻게 돼? 순서대로 촥 맞아 안 맞아? 그래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이다. 답. 이거 통분해주면 더 깔끔할 거고. 맞습니까? 답입니다. 이거 쌤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숫자 쫙쫙쫙 사라지는 거 맞나 안 맞나? 그대로 식스킨 대로 하면 된다. 맞나 안 맞나? 연달아 타타타 사라진 거 처음과 끝만 남아서 10분의 9. 맞습니까?
이렇게 부분수식까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았고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문제 안 풀어보면 다음날 멘붕 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계산이 실수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번부수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열심히 부분분수까지 풀어오시고 프린터도 마찬가지 부분분수까지 열심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장 안 돼요. 책 프린터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